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네, 오늘은 유서 깊은 브랜드죠. JBL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샘튜브가 JBL을 저희 이 시청실 촬영 장소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촬영할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JBL이 저희 시청실에 들어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델명이 4309. JBL도 워낙에 버라이어티하고 포트폴리오가 넓은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 앞에 이 소위 모니터 블루 앞에 패널이 파랗게 돼 있는 그 모니터들이 좀 더 JBL스럽다고 할까요? JBL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줄로만 아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JBL을 대표하는 디자인과 컬러입니다. JBL 얘기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할 일은 없겠지만, 보통 이제 영국 스피커를 얘기할 때는 BBC부터 얘기하면은 대략 기보들이 쫙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난 여러 브랜드들. 그 이전은 BBC 이전은 특별한 흐름들이 이렇게 가늘거나 뚜렷한 이렇게 줄기를 형성하지 못하다가 BBC가 되면서부터 이제 굵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트리 구조들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죠. 미국 스피커들은 JBL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게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JBL은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특성상 좀 더 많은 전 세계 글로벌 제품 스피커를 얘기할 때 JBL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설명이 될 정도로 그런 스피커의 대명사죠. 흐름은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알텍으로, 알텍에서 이제 수석 엔지니어였던 JBL이 나와서 만든 자기 브랜드. 그게 1946년이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75주년 제품들을 발표하고 행사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JBL에 벌써 올해가 이제 77년째가 들어가죠. JBL 제품을, JBL 얘기나 히스토리는 이렇게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JBL 이 블루그래스 패널 이런 디자인들이 이제 70년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잘 아는 44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 중에 앞이 44로 시작하는 거하고 이제 43으로 시작하는 이런 모니터들이 블루 모니터의 시작이었죠. 잘 아시지만 4344, 4343, 4345, 4425, 4412, 이게 지금 보시는 4309의 모태가 된, 그러니까 약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시작이 된 JBL 블루 모니터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품도 이제 여러 가지 현 시점에 맞게 진화도 하고 재질과 디자인과 안에 설계가 바뀌면서 진화를 해왔지만,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뀌는, 이 회사가 70년을 넘다 보니까 굉장히 애니버서리 버전 그리고 좀 기억할 만한 어떤 기념 제품들도 많이 제작이 되고 그런 기획이 되지만, 조금 이렇게 좀 특정 국가에서,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 JBL의 인기가 높고 매니아들이 많아서 일본 버전으로 이렇게 좀 제작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344의 M 버전 같은 거, 미국에는 없어요. 4344를 한 몇 프로, 한 70%? 50%보다는 좀 크고,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만들었던 제품도 저는 국내에서 몇 대밖에 못 봤는데 굉장히 탐났던 제품인데, 그게 일본에서 일본 특주로 만든 제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같이 출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다음에 4312, 저희도 얼마 전에 다룬 적 있죠. 화이트 버전까지. 4312의 이 미니 버전, 조그맣게 탁상용으로 만든 4312M이, 또 미니 버전이 M인데, 요거 정도, 요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아주 앙증맞은 그런 제품들도 제작이 되곤 하는 게, 그게 JBL의 어떤 브랜드 파워이자 JBL 애호가들이 굉장히 아주 각계각층의,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JBL을 사용해온 그런 사용자들이,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파생되는 다양한 제품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제품군을 갖고 있는 게 JBL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대주주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하면서 오너가 되면서 이제 하만 그룹은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의 회사가 됐는데,
그 하만 그룹의 하만 그룹을 대표하는 스피커 브랜드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4309는 이 제품을 이렇게 된 디자인, 그러니까 아래쪽에 푸른색 배풀이 있고 그 제품 디자인 계열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그렇게 푸른색 배풀이 있고 아래 위쪽에 이런 그 소위 이 글라스 혼, 이렇게 그냥 넓은 혼 전체 배풀을 다 써서 측면까지 이런 구경으로 만든 혼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게 제가 처음 본 게 한 10여 년쯤 돼요. 2010년, 11년 그때 4365라는 제품이죠. 그 제품은 물론 투웨이 기반으로 해서 슈퍼 트위터까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사실은 제가 이 제품 4309를 처음 보고 4365를 미니어처로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15인치 굉장히 큰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이 생겨나면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 거기서 다시 또 파생된 그 4365의 트리 중에 제일 막내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직계인 4349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도 12인치 우퍼 좀 큰 우퍼가 큰 제품인데 그건 투웨이고 지금 이 제품 4309의 바로 직계 바로 상위 모델인 그걸 그대로 축소시킨 바로 위 제품이 4309라고 4349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또 음악을 들어봐야죠. 그 음악 4309는 어떤 소리를 내는 스피커인지 음악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leepless solitude tonight. If it's wrong to love you, then my heart just won't let me be right. 'Cause I'm drowned in you and I won't pull through without you by my side. I'd give my all to have just one more night. My life to feel your body next to mine. 'Cause I can't go on living in the memory of a song. I'd give my all for your love tonight.
네, JBL이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특히 모니터인 경우들 이 위쪽은 이 소위 컴프레션 드라이브라고 해서 뒤쪽을 향해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리고 좁은 틈을 나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갑자기 돼서 빠른 속도, 빠른 슬로프로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확산이 되게 만든 호온 타입의 트위터.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펄프콘, 그리고 주름을 지게 한, 본인들은 이제 자사에서는 아코디언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그 우퍼, 순 펄프,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콘이 아니라 이제 페이퍼하고 펄프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런 펄프, 종이 재질로 만든 그런 콘을 전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텁게 써서 성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투웨이로 펄프 우퍼, 펄프 미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혼 타입의 트위터, 이렇게 구성하는 전형적인 JBL 포맷을 따라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밑에는 이제 그 캐스팅, 이게 좀 그 바스켓이라고 하죠. 그 안쪽에 이렇게 그래도 우퍼, 이 베이스 우퍼를 지지하는, 꼼짝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지지하는 이 바스켓을 가진 캐스팅된 바디 안에, 캐스팅된 캐비넷이라고 해야 되겠죠. 캐스팅된 바스켓 안에 이제 6.5인치 구경의 펄프콘, 주름진 펄프콘을 갖춘 이 미드 베이스가 있고,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이 회색 톤이 도는 게, 요게 아까 말씀드린 호온인데, 이 안에 보면 1인치짜리 진동판이 물론 있습니다. 1인치짜리 마그네슘. JBL은 전통적으로 앞으로 이 트위터를 이렇게 노출시킨 그런 도움 타입으로 만들어도 다 마그네슘으로 트위터를 제작을 합니다. 참고로 그 위에 슈퍼 트위터를 올린 3웨이는 그건 티타늄을 씁니다. 슈퍼 트위터는. 그렇게 좀 각자 대역별로 재질을 다르게 쓰고 있고,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진동판을 쓴, 1인치 마그네슘 트위터를 쓴 그런 컴프레션 호온 드라이버, 이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일단 JBL이 이제 원래 이런 포맷으로 계속 발전시켜 오면서 굉장히 재질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JBL 스피커가 새로 제작이 될 때마다 보면은 각 부위 명칭이 다 있어요. 자사에서 이렇게 스스로 연구실에서 소위 R&D를 통해서 개발해낸 새로운 재질, 그다음에 원래 재질에 뭐 코팅을 어떻게 하고 재질을 어떻게 조금 혼합 비율을 좀 바꾸고, 그걸 바꿀 때마다 계속 재질 이름을 새로, 트레이드 마크라고 TM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우측 상단에 쓰죠. 그런 JBL 고유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혼에 있어서는 JBL의 75년 노하우가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려 있는 게 혼 쪽인데, 이 혼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안이 잘 안 들여다 보이는데, 컴퓨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방사각 같은 것도 그래요. 이 가로가 100도까지, 90도가 좀 넘죠. 그 다음에 위는 80도, 이런 방사각을 갖고, 이 곡면도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서서히 나오면서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트위터에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해야 되죠. 마그네슘 다이아프램 트위터에는 보통 아쿠아 플러스라는 걸 코팅하기 시작했어요. JBL 4312G가 나왔을 때도 콘도 트위터도 마그네슘 재질이고, 거기 아쿠아 플러스를 코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 호온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이 확산되면서 확산되는 정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뭐 전후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도 코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4365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소노글로스라는 그런 코팅을 한 특수 재질, 굉장히 매끈하게 만든, 그래야 이게 확산이 매끄럽게 음이 나오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질 썼었는데, 여기에는 그것까지 썼는지는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여하튼 그런 마감으로 호온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도 이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퍼, 미드 베이스를 보면, 미드 베이스는 항상 압축 펄프콘을 쓰는데, 약간 주름을 지게 하는 이유는
전후 간의 이 진폭이 굉장히 큰 스피커거든요. 그 JBL의 그 미드 베이스 혹은 우퍼들이. 그래서 밀었을 때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는 그냥 구경이 한 6.5인치지만 이렇게 정동작으로 전으로 움직일 때 주름을 지게 해서 더 많은 부분이 펼쳐지게. 그래서 아코디언 타입이라고 자사에서는 아코디언 타입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밀었을 때 그 주름이 다 풀리면서 좀 더 많은 반경으로 전후 진폭을 한다는 파워 핸들링이 큰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 JBL 4365 때도 그랬어요. 아래쪽에 이 덕트를 트윈으로 이렇게 두 개를 둔 구조로 만드는 게 또 회사 특징이고, 이게 안에는 안 들여다 보이지만 이 덕트 자체도 이렇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L자로 휘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돌아 나오게 만든 나름 리플렉싱 방식에 있어도 노하우가 많은 회사라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대역이 아래쪽이 42Hz부터 시작을 하고 높은 대역이 3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이 사이즈는 굉장히 넓은, 보통 이거를 이제 북쉘프라고 보통 표현하는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스탠드 거치형인데, 이 사이즈에서는 꽤 대역이 넓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뒤쪽 단자도 금도금 처리가 되어 있고, 바이 와이링 4개의 단자, 전통적으로 4개의 단자를 두 쌍을 갖춘 그런 터미널로 제작이 되어 있고, 마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나무, 그냥 일반 월넛이 있고 블랙 월넛이 또 있습니다. 블랙 톤으로 만든 이런 나무의 결이 이렇게 보이는, 하지만 색깔은 블랙인 그 제품도 굉장히 원래는 스튜디오 모니터라는, 스튜디오에 쓰는 제품은 이렇게 월넛을 안 쓰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블랙 톤으로 스튜디오 모니터는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옵션이 그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것도 모니터라는 어떤 기질 같은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로 요거로 0.5dB씩 총 위아래로 1dB씩 조절할 수 있게, 1dB씩 늘리고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트위터 상위 대역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 크로스오버가 정확하게 이 아래 대역하고 위 대역하고 그 경계 딱 꺾여서 겹치는 부분이 1.6kHz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스피커들이 2A가 3kHz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에 비하면 대부분의 좀 더 많은 재생을, 그러니까 1.6kHz, 3kHz까지도 이 혼 스피커인 트위터 쪽에 다 넘겨줘서 혼의 대역이 훨씬 더 넓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JBL 스피커들이 대부분 그렇게 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들어보면 역시 이 작은 스피커도 그 JBL의 원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JBL 스피커의 사운드가 어떠냐 그렇게 보통 질문을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좀 대략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좀 신제품들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먼 정글에 있는 먼 북소리 같은 우퍼와 그런 저음과 펄프콘의 그런 아주 육중하지만 이렇게 아주 대바라진 저역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펄프콘 특유의 그런 약간 호흡을 하는 듯한, 그게 이게 폴리프로필렌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퍼 재질이나 아니면 최근에 세라믹이나 기타 좀 특수 소재로 만든 아주 꽉 찬 밀도감으로 밀어오는 그런 저음하고 다르게 밀림 속 어디서 북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북을 치는 소리. 근데 바로 앞에 치는 북하고 다르게 밀림 속 어디서 이렇게 치는 아주 육중한 북소리. 그게 구경이 크든 작든 일단 JBL의 미드 베이스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혼이든 일반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런 트위터든 사이다 같은 그런 아주 쫙 청량감 있는 아주 시원하게 쫙 뻗는 그런 중고음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상위 대역이 또 JBL 사운드를 특징 짓는, 그래서 이런 북소리와 그 다음에 아주 사이다 같은 그런 고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듣기에 JBL만한 스피커가 그렇게 흔치 않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박두해오는 느낌? 그게 뭐 리듬이 복잡하건 악기 수가 많건 적건 이런 거 간에 그게 섞여 있는 어떤 그 스피커가 또 작아도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틀대면서 뒤에서 우르릉거리는 느낌은 JBL 스피커만의 어떤 특징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 처음에 들었던 그 머라이어 캐리의 마이올 같은 그 90년대 아주 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녹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이 소니 녹음 특유의 약간은 날이 선 듯한 이런 그런 스타일로 녹음이 돼 프로듀싱이 되어 있는 이 마이올 같은 곡을 들어봐도 처음에 정적 속에서 머라이어 캐리 목소리가 들리면 그 사이다 같이 아주 쫙 그냥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밝아지면서 선명하게 낱낱이 보이는 듯한 느낌, 아주 선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중고역 머라이어 캐리 특유의 음색으로 그런 게 아주 정신이 번쩍 나게 하죠. 그러고서 뒤에 이제 쿵 하는 저음의 양이 굉장히 양감이 많은 곡인데 그게 쿵 하고 들어올 때 그 안정감 있는 느낌, 작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JBL 6.5인치의 펄프콘의 중량감 이런 게 스케일과 함께 실려오면서 고음이 여전히 선명하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 그런 팝을 듣기에도 정말 멋있는 아주 멋진 아주 명쾌하고 멋진 그런 연출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아주 이 곡을 다시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은 지금 오랜만에 CD로 들어봤어요. 마크 레빗은 51001, 5101로 그 다음에 저기 앰프는 시모디의 600i V2로 시청을 했는데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는 아주 딱 사실 이 스피커의 능률을 생각하면 JBL 홈 스피커의 능률을 생각하면 출력이 조금 낮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6.5인치 그 펄프콘을 딱 동작하는 그런 파워는 이 125W죠. 600i V2의 그 딱 그 댐핑을 아주 잡아주면서도 어떤 탄력을 유지해주는 느낌 이런 것도 아주 좋았고요. 대편성을 들어보면 그 구스타프 홀스트의 혹성 중에 나오는 혹성 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죠. 그 네 번째 곡 주피터 목성 기쁨을 주는 별 이 곡을 들어보면 이게 MBC 뉴스 이제 그 시그널로도 많이 쓰였던 곡인데 아주 광채가 납니다. 바바바바바바바 빰빰빰빰빰 하면서 또 쿵 할 때 이 느낌, 이런 곡의 어떤 스펙타클한 느낌 이런 걸 표현하는데 또 JBL 만한 게 없죠. 웅장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데 이 사이즈에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니까 또 감동이 오죠. 오히려 큰 스피커들은 JBL의 이 큰 모니터들은 같은 블루 모니터라도 조금 이 배풀면이 넓고 양감이 더 많이 나오다 보면 그 뒤에 스테이징이나 이런 게 좀 덜 정교할 때가 있어요. 공간에 따라서는. 근데 4309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양감과 다이나믹이 나오면서도 스피커 뒤로 펼쳐지는 입체감이 아주 멋지게 문자 그대로 아주 입체적으로 홀로그래픽하게 잘 펼쳐집니다. 그런 거는 이거보다 상위 제품들보다 조금 더 공간에 이득이 좀 있는 사이즈의 장점이 좀 더 살아나는 아주 그 호스트의 혹성 같은 우주 공간을 표현해 줘야 되는 이런 곡들을 듣기 아주 좋죠. 사실 주피터를 들으면서 이제 이 곡의 맨 끝에 가면 이제 넵튠 이제 해왕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고요 속에서 아주 징한 이 저음이 지나가는 그 곡을 한 번 더 같이 좀 녹음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곡들은 공간감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좀 더 좋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 곡은 이제 여러 악기와 이 다이나믹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위해서 이제 주피터를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재즈 피아노, 사실 JBL 스피커 하면 좀 더 클래식이나 뭐 팝보다는 재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뭐 40년대에 만든 스피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하튼 뭐 장르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역시 재즈 정신이 좀 더 투철한 느낌은 좀 듭니다. 좀 더 그냥 느낌상 심리적으로도 재즈가 좀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데이브 브로백 같은
데이비드 크루백 이제 이 아들 셋하고 같이 연주한 거죠. 넷이었나? 오드 투 더 카우보이. 이 곡을 들어보면 피아노가 이렇게 또각또각 나오면서 이 곡의 또 듣는 재미가 뒤쪽에 이렇게 베이스 저음이 쿵쿵 이렇게 깔리는 느낌, 느릿하게 그루브를 치면서 이렇게 배경에서 이렇게 저음이 두텁게 들이오는 느낌, 그걸 이렇게 듣는 재미인데 이렇게 스케일이 나오고 좀 우퍼가 커야 막 10인치, 12인치가 넘어가는 그런 구경에서 들으면 이제 그런 매시브한 느낌이 오는 재미를 듣는 건데 사상 공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야한감이 이거보다 오히려 적은 스피커, 이거보다 큰 스피커들도 타사 브랜드 중에 이보다 사이즈가 큰 스피커들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양감이 쫙 들이우는 느낌이 이 곡의 원래 그 재즈를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으로 듣는 그런 재미가 아주 역시 JBL스러운 데가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그 피아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피아노를 이제 특정 악기랑 JBL이 제일 잘 내준 악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관악기, 특히 호은 스피커니까 관악기 같은 거 잘 냅니다 물론. 근데 피아노가 의외로 좋다는 것도 JBL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저는 뭐 JBL을 그렇게 막 매니악할 정도로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아닌데 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빈티지 버전 아주 유명한 제품들은 하나씩 다 그래도 들어본 그런 제 기억으로 봤을 때 JBL이 피아노 소리를 굉장히 잘 내주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런 재즈 피아노 아주 좋습니다. 나긋하고 그렇게 하모닉스를 전반적으로 뚜렷뚜렷하게 들려주기에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JBL의 전통을 사상 공구가 아주 잘 들려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점튜브 시청자들 처음 보는 JBL, 처음 들어보는 이 JBL의 막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작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4309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최신의 JBL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작은 모니터에서도 그런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77년이 됐죠 올해. 77년이나 된 회사가 그 10년 단위로 우리 여기서부터 새로 만들고 전에 건 잊어버려 이렇게 만들지 않는 한은 그 공력이 쭉 쌓여왔다는, 그거는 좀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나도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달려들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록이 쌓여있는 게 역시 JBL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피커로 한번 적당한 앰프와 JBL 소리 한번 듣고 싶은 분들한테 유감 없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JBL의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스피커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한 200만 원대 중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